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진 베이직 성형외과 임강원 원장입니다. 중장년층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에 가장 요새 핵심이 되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63세인 한정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고민이 뭐냐면요. 피부가 처지는데 TV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였던 분이 딸처럼 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그 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제일 걱정인 게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또 나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막 효과를 어느 날 갑자기 얻는 것보다 실 리프팅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고 싶어서요. 오늘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먼저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다 하고 싶어 해요. 하나같이 뭐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두려움이에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 거상이라 그러잖아요. 거상해야지만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더 알아봤더니요. 거상은 좀 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고요. 제 또래 그러니까 50대나 60대들은요. 실 리프팅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요. 오늘 실 리프팅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얼굴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처진 막 7, 80대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만 아니지만 이제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이렇게 고민스럽잖아요. 네네. 그럴 때 실 리프팅으로 그렇게 두려움 없는 그런 수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오늘 실 리프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실 리프팅. 네, 실 리프팅의 장점은 뭐 흔히들 이제 안면 거상 수술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죠. 네. 수술과 많이 비교하는데 말 그대로 실 리프팅의 장점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고 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이유는 마취도 문제거든요. 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있어서의 마취는 사실 굉장한 수술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 리프팅을 하게 되면 마취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수술 후 어떠한 회복 기간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얼굴에 어떠한 흉터도 안 남질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수술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안면신경 마비라든지 흉터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아주 요새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은 30대들도 그 실 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30대들은 아무래도 저희 50대, 60대보다는 피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고요. 50대, 60대는 피부도 좀 두꺼워지고 처짐도 더 심해서 그러면 실 리프팅의 실의 종류라든가 걸어야 되는 실의 개수도 다르겠네요. 물론 틀리죠. 물론 네. 틀릴 수밖에 없고 이게 병원마다 틀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뭐 워낙 실 리프팅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이 실 제품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 종류, 생김새, 길이, 굵기, 그다음에 재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병원마다 이제 시술하시는 선생님이 다 사용을 해보죠. 해보고 나는 이 실이 가장 좋다. 그런 나름대로 다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마다 실이 틀릴 수 있는 거는 이 시술하는 선생님한테 맞는 실,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해보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실을 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생김새나 원재료나 이런 건 다 똑같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 모양도 뭐 코일 스프링처럼 생긴 실도 있고 갈고리 모양이 생긴 실도 있고 일직선 모양의 실도 있고 돌기가 많은 실도 있고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게 각 병원에서 시술한 선생님이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면 선생님 얼굴이 이제 제 상황에서 볼 때는요. 네. 얼굴이 이렇게 눈밑 처짐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이 보여요. 네. 눈밑 처짐 아니면 여기 팔자주름 또 이가에 이렇게 처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면 턱선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요. 그렇죠. 예, 여기가 턱이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것도 실 리프팅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고요. 네. 단지 이제 실이 어떤 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예를 들어서 뭐 메꿔줘야 되는 실이냐, 올려줘야 되는 실이냐, 그다음에 받쳐줘야 되는 실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맞는 상황에 맞는 거에 따라서 실을 선택해서 그거에 맞게 시술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네. 실이 그냥 이렇게 처짐을 그냥 당겨서 올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실마다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네. 아우 놀랍네요. 그러면 선생님 실 리프팅이 기간이 아주 영구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거상같이 큰 수술이 아니고요. 실 리프팅을 이제 좀 어느 이렇게 기간마다 해서 계속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실 리프팅을 계속 그렇게 해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 리프팅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아까 실 리프팅의 지속 기간도 뭐 잠깐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실 리프팅의 지속 기간은 보통 우리가 설명하기를 뭐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요새 저희 병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실은 인체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실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없어지는 실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1년 반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후에 환자분께서 나 조금 더 아니면 뭐 여기 부분 더 아니면 다른 부분 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실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생각해 볼 때요. 네. 실 리프팅 수술을 이제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수술 후에 네. 끊어질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하고 단기간 내에 보통 한 뭐 2주 내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과도한 얼굴 움직임이라든지 뭐 요 외부 자극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그 2주가 지났어도 뭐 실 자체가 조금 불량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 2주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끊어지면은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끊어진 부위, 그게 어디 몇 개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끊어진 부위의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병원에 오셔서 판단을 해서 요 부분이 좀 느슨해진 것 같다. 이거는 끊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부위에 실을 더 하나 삽입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횟수의 제한 이런 것도 연관되지만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에 실을 따로 삽입을 더 해서 효과를 다시 유지시켜 주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실 리프팅을 해서 제일 개선하고 싶은 게 지금 얼굴이 이렇게 처졌는데 저희끼리요 사진 찍을 때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려요. 네. 그런데 실 리프팅이 이렇게 처진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시술 전에 어느 정도 끌어올려질 수 있냐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손으로 살짝 잡아서 올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예. 그래서 보통 실 리프팅을 주로 하는 부위 뭐 못할 부위는 없지만 네. 그래도 실 리프팅 끌어올려서 리프팅 효과를 가장 볼 수 있는 부위는 입가에서 턱선에 이루어지는 심술보 라인, 그러니까 메리오트 네. 라인 곡이랑 네. 턱선 자체가 좀 밑으로 처져 있는 부위를 갖다가 네. 끌어올리는 데서는 실 리프팅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리프팅으로 제가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놀라운 이제 정보를 얻어서 네네. 실 리프팅이 이렇게 단순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꺼진 부위는 채워주고 실 리프팅의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을 알게 돼서 네. 너무 이제 뜻깊은 상담이었고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수술이니까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이제 간단한 시술이라도 그거에 따른 당연히 안 좋은 현상,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게 얼마나 적냐, 생겨도 그걸 얼마나 극복할 수 있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프팅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사실 아주 크게 정말 우리가 염려스러워할 만한 부작용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간혹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이 자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이물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피부가 얇은 분한테 너무 실이 얕게 들어가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실이 겉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이 삽입된 부위로 다시 실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뭐 간단한 시술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한 제자리에 그 실을 위치시킨다면 이런 현상은 없지만 그래도 시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실 노출, 이물 반응, 실 비침 이런 현상은 간혹 볼 수 있는 부작용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네. 아까 잠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 리프팅 그러면 이렇게 처진 부위를 당기는 것만, 그러니까 실 리프팅은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요.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하신 것 중에 너무 패인 곳을 이렇게 메꾸어주는 역할, 또 움푹 패인 곳을 약간 좀 이렇게 좀 개선되는 거, 또 이렇게 턱 밑에 같은 데 보면 아니면 턱선이 무너진 이런 데에 이 살의 그 중량이라 그럴까요? 그런 늘어짐, 이 모든 게 다 실로 그러니까 리프팅으로 된다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사실 그 얼굴을 개선, 회춘 하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건 리프팅, 땡긴다는 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도 굉장히 많은 실이 나오고 여러 부위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처진 부위를 끌어올리는 이게 돌기 모양의 실 리프팅을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요새는 이런 팔자주름처럼 패인 부분 거기에는 네. 코일 스프링처럼 생긴 실이 있어요. 아, 네. 거기를 직접 그 팔자주름 부위에 넣어서 거기를 올려주는 방법도 생겼고 네. 그다음에 이중턱 요런데 밑으로 처지는 거를 그물 모양으로 여러 개, 이거는 개수가 많겠지만 그물 모양으로 여러 개의 실을 넣어서 받쳐주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실 리프팅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네. 무조건 땡긴다 이런 개념에선 벗어나서 실 리프팅이라는 것이 실이라는 것이 얼굴 전체의 회춘 그러니까 네. 젊음을 준다는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리프팅도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오늘 실 리프팅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선생님 설명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네. 실 리프팅의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런 시술 중에 하나죠. 네, 네. 앞으로 젊게 동안으로 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